이재정 교육감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산학일체형 도제 프로그램이 있고 경기도형 도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형 도제 프로그램 저희가 교육청 설명 자료를 보니까 정부 주도형 도제학교의 장점을 반영하고 단점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로 이 경기도형 도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실제 경험해본 학생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인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분을 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일단 듣고 시작을 하죠.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가고 있고요. 전공이 패션 디자인과라서 실밥을 뜯거나 아니면 뭐 가위밥을 내거나, 처음에는 이런 현장 실습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해줬었고, 이걸 하면 뭐 돈도 좀 벌 수 있고 사회에도 일찍 접해볼 수 있다. 실제 도제라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도 돼야 하고 내부 평가나 외부 평가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지금 최저임 시급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 나가면서 제대로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실밥 자르거나 가위밥 내고 이런 것들은 이미 1, 2학년 때 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하고,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값싼 노동력만을 좀 제공하고 거의 10월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맨날 학교에서는 이제 그냥 도제라고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산학일체형 도제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실습 나가는 친구들 대부분이 도제 실습이라고 알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가 우리를 속였구나, 어차피 이거 해도 취업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산학일체형 도제 실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같이 오는데 경기도형 도제의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경기도형 도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 협약서가 있어서 협약서를 좀 뜯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근로자 신분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이 안 됩니다. 주 2회 휴일 보장도 없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계약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자 신분이 없지만 주 2회 휴일 보장 일부러 계약서에 넣어서 아이들 보호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나서도 나중에 채용 의무가 또 기업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나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기회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계약 해지 권한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일하다가 이게 뭐 도덕적으로 유해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보건상 위험하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심지어 근로기준법에도 65조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뭐 굴삭, 채굴, 발파 이런 위험 작업하는 경우에도 원래 근로기준법 72조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경기도형 도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일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아이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이 경기도형 도제라는 거를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산학일체형 도제인지 알고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다 기간 끝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돼가서야 알게 된다. 그래서 학교한테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 이런 표현을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패션 디자인학과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우리 심층 인터뷰를 한 친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10월이 다 돼서, 10월이면 지금 졸업이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중에 제가 정규직 채용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이 프로그램 만들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아이들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서면으로 나중에 이 개선 방향을 좀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뭐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아이들 최소한의 보호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할 테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의견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사실 그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산악 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해서 일학습 병행법 24조에 의해서 이 학습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로 가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이 고용 업무 부담 때문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는 기업을 발굴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 좀 제도적 보완이 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기도형 산학일체형을 만든 것은 조금 이걸 어떻게 좀 유연하게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수는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학교에 따라서 또 기업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든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를 좀 더 강화하고 학교 전담 산업안전 전문가를 좀 파송해서 이런 분들이 좀 더 그런 문제를 미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감 말씀 주신 부분들도 당연히 돼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 경기도형 도제 프로그램 자체의 요건에 관련돼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생 보호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 개선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선과 별도로 이 실행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이야기는 네.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좀 감독을 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산재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교육부에서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구의역 김군, 김용균 씨 사건, 그리고 올해 9월 달에도 지금 20대 청소노동자가 유리창 닦다가 추락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산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됐는데요. 이 중에서 또 현장 실습하면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도 있습니다. 2017년에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이 대표적인 건데, 그 이후에 얼마나 개선됐나 저희가 찾아봤어요. 화면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장 실습 기업 중에서 당해 년도에 산재가 발생한 기업이 얼마나 있나 확인을 해봤어요. 많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40개 이상의 현장 실습 기업에서 그 해에 산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산재 사망 사고가. 그리고 다발성 산재, 사망이 꼭 아니더라도 재해자가 2명 이상 나오는 경우도 꾸준하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이, 관련된 제도를 뜯어봤더니 너무너무 규제가 없어요. 법률에는 직업교육훈련법에 구조 4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 예방 및 보상. 5호에는 안전한 현장 실습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현장 실습 산업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하나도 안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학교장이 현장 실습 기업을 선정을 할 때요, 이 기업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조차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있지만 확인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확인할 수단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기업 리스트를 안 줘요. 절차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다, 규제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 해당 산재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학교장이 교육부를 통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기업이 산재 발생한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바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또 그 해당 산재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던 아니면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하게 하든 대책을 좀 만드십시오. 지금은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관련돼서 고용노동부에서 산재기업 예방책 지원사업으로 클린 사업장 조성, 안전투자 혁신사업, 산재 예방시설 자금융자 지원사업, 이 세 가지나 있는데, 이거 관련된 우선 지원 조건에 현장 실습 기업이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학생들 안전 관련된 건데 조금만 신경 쓰면 우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재 기업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완 계획을 제출. 제가 좀 한 말씀 좀 말씀드릴까요? 대전교육감입니다. 예, 정말 우리 아이들 그 현장 실습을 위해서 안전한 그 환경, 실습 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기업과 이 학교가 연계해가지고 실습의 형태가 실제적으로 근로용 현장 실습이 아니고 학습형 현장 실습을 이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직업 역량, 기술 역량이나 모든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용이 아닌 학습형 현장 실습 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런 것이 진행되면 안전사고도 줄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직업, 기술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참고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중에 이렇게 방금처럼 이제 신청 인터뷰 같은 걸 이렇게 틀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사에서 쟁점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은 이 조금만 더 이게 진전이 되면 이게 변형된 형태의 약간 우회적 방식의 정인신문 또는 참고인 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인신문에 참고인 신문이